예고 없이 찾아오는 무시무시한 췌장암. 지금 어르신의 식탁이 췌장을 죽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았던 72세 고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고 어르신은 평소 동네에서도 건강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아침마다 산책도 하시고 식사도 거르지 않으셨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등이 자꾸 묵직하고 뻐근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뭉쳤나 보다 생각하시고 매일 파스를 붙이고 뜨거운 찜질만 하셨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거나 누워 있으면 등이 끊어질 듯 아픈데 신기하게도 몸을 앞으로 구부정하게 웅크리면 통증이 좀 가라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식들 성화에 못 이겨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는 췌장암 3기였습니다. 고 어르신은 망연자실해서 제 손을 붙잡고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나쁜 짓 안 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하필 저입니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고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유 없는 등 통증이나 소화불량을 그저 노화의 증상으로 치부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침묵의 살인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췌장이라는 장기 자체에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곳은 조금만 상처가 나도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췌장은 자기 몸의 80%가 망가져서 제 기능을 못할 때까지도 묵묵히 참아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통증이라는 비명을 지르는데 그때는 이미 상황이 아주 심각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서양인들과 비교했을 때 췌장 건강에 훨씬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크기가 12%에서 15% 정도 더 작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엔진의 배기량 자체가 작은 셈이죠. 엔진은 작은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갈수록 기름지고 달콤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은 췌장 안에 지방이 끼는 지방췌장 비율이 서양인보다 20% 이상 높습니다. 작은 엔진에 기름때까지 잔뜩 끼어 있는 상태로 매일 무리하게 가동하고 있는 격입니다. 이러니 췌장이 버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부터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니까요. 과거에는 췌장암이라고 하면 곧 사망 선고처럼 여겨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존율이 15.2%에서 15.5%까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걸리고 나서 고치는 것보다 애초에 걸리지 않도록 췌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췌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5가지 위험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고 어르신이 무심코 즐기셨던 그 음식들이 췌장에 어떤 치명적인 과부하를 주었는지 의학적 근거와 함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반대로 이미 지쳐버린 여러분의 췌장을 다시 살리고 암세포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5가지 천연 보약 음식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정확히 알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췌장 건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이정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췌장 건강을 지키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 어르신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식습관을 완전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췌장의 부담을 덜어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해 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시작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이 건강한 100세 인생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식탁에서도 정중히 거절해야 할 5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맛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췌장을 살리는 생존 수칙입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당장 냉장장고에서 치워야 할 것은 콜라나 사이다, 그리고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 주스 같은 액상 과당 음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음료는 췌장에 독약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액상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즉시 혈당을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일반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췌장은 어떻게 될까요? 작은 엔진에 갑자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것과 같습니다. 인슐린을 마구 쏟아내느라 췌장이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이 당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마신 주스 한 잔이 췌장 속 암세포에게는 성대한 잔치상을 차려주는 꼴이 됩니다. 고 어르신께서도 매일 과일 주스를 챙겨 드셨는데 그것이 암세포에게 매일 연료를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바로 김밥을 멀리하셔야 합니다. 김밥은 췌장 입장에서 보면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육 그리고 설탕이 결합한 최악의 3중 타격 폭탄입니다. 주 재료인 흰쌀밥은 몸속에서 순식간에 당으로 변하고 단무지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햄과 맛살 같은 가공육까지 더해지니 혈당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 어르신께서도 간편하다고 아침마다 김밥을 드셨는데 이것이 매일 아침 췌장을 몽둥이로 때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입에는 간편할지 몰라도 췌장에게는 가혹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튀김 요리는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튀김은 지방과 탄수화물이 만난 아주 고약한 조합입니다. 우리 췌장은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리파제라는 효소를 만드는데 튀김이 들어오면 이 효소를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뽑아내야 합니다. 기름진 닭고기와 밀가루 튀김옷이 동시에 들어오면 췌장은 지방 분해와 혈당 조절이라는 두 가지 중노동을 한꺼번에 하느라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이런 생활이 몇 년씩 반복되면 작은 췌장은 결국 파업을 선언하고 암세포에게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네 번째는 스팸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끊어야 합니다. WHO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담배나 성명과 똑같은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가공육 속에 든 아질산 나트륨은 고기 색을 예쁘게 만들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췌장세포의 설계도인 DNA를 직접 공격합니다. 매일 50g 정도의 가공육만 꾸준히 드셔도 췌장암 발병 위험이 19%나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라면에 넣은 스팸 한 조각이 여러분의 췌장세포를 암세포로 변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소주 한 잔에 곁들이는 곱창이나 대창입니다. 이 조합은 췌장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곱창의 엄청난 포화지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술입니다. 알코올은 췌장에서 나오는 췌장액을 꿀처럼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원래는 물처럼 잘 흘러야 하는 액체가 끈적해지면서 췌장 안의 좁은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갈 곳 잃은 췌장액은 결국 췌장 자신을 소화하기 시작합니다. 췌장이 자기 살을 스스로 깎아먹는 자가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 어르신도 인생의 낙이라며 즐기셨던 이 습관이
결국 췌장을 안에서부터 녹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음식만 식탁에서 치워도 여러분의 췌장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여러분의 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췌장을 살리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위험한 음식들을 식탁에서 치웠으니 이제는 텅 빈 자리에 췌장을 살리는 보약을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단순히 몸에 좋은 수준을 넘어 췌장을 지키고 암세포의 싹을 잘라내는 천연 방패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반드시 올려야 할 명단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 매일 올려야 할 보약은 바로 마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늘은 췌장암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암제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췌장암 발병 위험이 무려 54%나 낮아졌습니다. 절반 이상의 암세포를 마늘이 미리 잡아준 셈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암세포가 자라기 위해 DNA를 복제하는 과정을 아예 차단해버립니다. 마치 암세포라는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씨앗부터 말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고 어르신께서도 이 설명을 들으시고는 마늘 한 조각이 내 생명줄이었구나 하며 무릎을 치셨습니다. 다만 알리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마늘을 얇게 썰어 올리브유에 살짝 재워두었다가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5분 이내로 살짝 쪄서 매일 드시는 것입니다. 이 채소들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를 아주 고약한 방법으로 공격하는데 바로 암세포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자살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암세포는 죽지 않고 무한히 증식하는 괴물 같은 존재인데 설포라판이 그 괴물의 심장에 자폭장치를 설치하는 격입니다. 특히 췌장암세포의 이 효과가 탁월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오래 삶으면 이 귀한 성분이 다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딱 3분에서 5분 정도 숨만 죽을 정도로 쪄서 드셔야 설포라판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금치를 매일 한 접시씩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시금치는 췌장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수비대입니다. 시금치 속에 풍부한 누테올린이라는 성분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해가는 모든 길목을 24시간 감시하고 차단합니다.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공장의 전원을 아예 내려버리는 것과 같죠. 췌장세포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를 보이면 루테올린이 즉각 출동해 이를 바로잡습니다.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국에 넣어 드셔도 좋으니 하루 한 번은 시금치와 꼭 얼굴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엉을 조림으로 만들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엉에는 악티게닌이라는 생소하지만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의 전략은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서 당분을 미친 듯이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악티게닌은 암세포로 가는 당분의 통로를 꽉 막아버립니다. 밥줄이 끊긴 암세포는 결국 기운이 빠져 사멸하게 됩니다. 우엉은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으니 밑반찬으로 늘 곁에 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토마토를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토마토의 핵심인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췌장에 생기는 염증을 잡아주는 특효약입니다. 췌장암은 대부분 만성염증에서 시작됩니다. 췌장에 불이 나면 그 불길이 결국 암으로 번지는 것인데 라이코펜이 그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토마토는 열을 가해 익혔을 때 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을 해 드시거나 찌개에 넣어 드시는 식으로 따뜻하게 요리해서 매일 한 개씩 드시길 권합니다. 고 어르신은 제가 이 5가지 음식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 때마다
돋보기를 쓰시고 수첩에 정성껏 적으셨습니다. 마늘,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우엉, 토마토. 이 흔한 재료들이 내 몸을 살리는 군대였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셨죠. 여러분, 지금 바로 메모하세요. 내일 시장에 가서 이 5가지 장바구니를 채우는 것이 여러분의 췌장을 지키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천연 방패들을 여러분의 식탁에 꼭 초대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의학 정보를 연구하고 전해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끊어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을 다 알았으니 이것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고 어르신께서도 식단표를 보시더니 선생님, 이 좋은 걸 하루에 다 어떻게 챙겨 먹습니까? 하며 걱정 섞인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하루 일과표를 짜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췌장 맞춤형 루틴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시원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는 토마토 달걀볶음 한 접시와 살짝 찐 브로콜리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강조했던 올리브유에 재운 마늘 한 쪽을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밥은 흰쌀밥 대신 반드시 현미밥으로 반 공기만 드세요. 현미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작은 췌장이 허둥대지 않고 편안하게 인슐린을 내보낼 수 있게 돕습니다. 점심에는 시금치 나물과 우엉조림, 그리고 양배추쌈을 준비해 보세요. 국이 필요하다면 마늘을 듬뿍 넣은 된장찌개가 좋습니다. 단백질은 기름에 튀긴 고기 대신 구운 생선이나 삶은 고기로 보충하시고요. 저녁은 췌장도 퇴근 준비를 해야 하니 아주 가볍게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찌개를 끓이거나 두부 한 모를 데쳐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이 밤사이에 푹 쉬어야 다음날 다시 힘차게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간식도 중요합니다. 입이 심심하다고 믹스커피나 과일 주스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대신 제가 비장의 무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레몬수나 식초물입니다. 물 한 컵에 레몬즙 몇 방울이나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드셔보세요. 이것이 바로 혈당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춰서 췌장의 일감을 줄여주거든요. 고 어르신과 상담하다 보니 여러분도 똑같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제가 콕 집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미로 만든 김밥은 먹어도 괜찮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김밥은 독약과 같다고 말씀드려 속상하셨죠? 만약 꼭 드시고 싶다면 집에서 직접 만드셔야 합니다. 단무지와 햄은 과감히 빼고 대신 계란지단과 시금치를 듬뿍 넣으세요. 그리고 김밥을 드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레몬수 한 잔을 먼저 마셔보세요. 그러면 췌장에 가해지는 충격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췌장 통증과 일반 허리 통증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것입니다. 72세 고 어르신도 이것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칠 뻔하셨죠. 일반적인 허리 통증은 자세를 바꿀 때 찌릿하며 아프지만 췌장 통증은 등 깊숙한 곳을 쥐어짜는 듯한 묵직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특히 등을 대고 똑바로 누우면 통증이 심해지고 몸을 태아처럼 앞으로 웅크리면 통증이 씻은 듯이 줄어듭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정확하냐는 질문입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일반 건강검진의 복부 초음파로는 췌장을 다 보기 어렵습니다. 췌장 앞에 있는 장에 가스가 차 있으면 초음파가 통과하지 못해
암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가족력이 있거나 갑자기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복부 CT 검사나 내시경을 위장까지 넣어 췌장암을 바로 옆에서 들여다보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췌장의 안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고 어르신은 이제 이 루틴을 가방에 쏙 넣고 다니며 실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면 오늘 저녁 한 끼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건강한 습관에 동참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신 다른 분들과 서로 응원의 한마디를 나누다 보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큰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췌장이라는 낯설고도 무서운 장기에 대해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 메시지를 딱 3줄로 요약해 드릴 테니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의 췌장을 조용히 파괴하는 5가지 독 음식을 식탁에서 당장 치우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췌장을 살리고 암세포의 싹을 잘라내는 5가지 천연 방패 음식을 매일 정성 어린 보약처럼 챙겨 드셔야 합니다. 셋째, 등 통증이나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처럼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를 절대 노화로 치부하며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췌장 건강이라는 튼튼한 성벽을 쌓으신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싼 산삼을 찾거나 유명하다는 명의를 찾아 전국을 다니곤 하죠. 하지만 20년 넘게 병원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난 제가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진짜 건강은 병원 문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주방 문턱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쥐는 숟가락 끝에 여러분의 남은 수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72세 고 어르신의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만 해도 어르신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즐겁게 먹어왔던 음식들이 자신을 공격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까지 느끼셨죠. 하지만 어르신은 포기하는 대신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적어드린 식단 루틴을 수첩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보시면서 매일매일 하나씩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은 기적 같은 변화를 맞이하셨습니다. 칙칙했던 안색은 몰라보게 맑아졌고 늘 자신을 괴롭히던 등 쪽의 묵직한 통증도 이제는 거의 느끼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정기검진을 위해 오셨을 때는 양손 가득 직접 재배한 싱싱한 시금치를 들고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선물 받았다는 어르신의 환한 웃음에 저 또한 의사로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 고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주 정직한 정원과 같습니다. 잡초를 제때 뽑아내고 좋은 거름을 주면 반드시 아름답고 건강한 꽃을 피워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신 시원한 레몬수 한 잔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이 닦아내고 저녁 식탁에 정성껏 올린 따뜻한 토마토 한 알이 여러분의 지친 췌장세포를 다시 깨웁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그 한 끼가 3개월 후에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세포가 되고 1년 후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하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건강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의 췌장을 힘들게 했던 달콤한 음료수나 가공육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시장에 들러 파릇파릇한 브로콜리와 알싸한 마늘, 그리고 단단한 우엉을 기분 좋게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한 당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오늘 이 귀한 건강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사느라 얼굴 보기 힘든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영상 링크를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웃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국민 주치의로서 언제나 곁을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